자, 비트코인을 가지고 도대체 뭐에 쓰느냐, 이런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 종은 알겠는데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냐? 첫 번째, 계약의 담보물로 쓴다.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국경을 이동시킬 수 있다. 우리가 국경을 이동하려면 외환거래법 이런 거에 저촉이 되겠나, 몸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지니고 남의 나라 가면 신고해야 되죠. 비트코인은 그런 거 없이 세계 어디서나 내려서 쓸 수 있으니까 국경을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 용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당합니다, 일면. 근데 여러분들은 범죄인들이 돈을 이동시키는 것은 자금 세탁이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외국에 갈 때마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방해받고 간섭당하는 게 좋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부호들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부호들, 돈이 막 여러 나라에 100억씩 1000억씩 있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들이 비트코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안 없어지겠죠. 비트코인이 없어지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그 무엇이 필요하겠죠. 금을 가지고 이동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 안 걸리려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영화나 이런 거에.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머리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범죄인들이 막 쓰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을 볼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 문제에 지금 초점을 맞춰보자고. 비트코인은 뭐에 쓰느냐?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쓸 수 있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돈을 남발하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970년대로 돌아가서 한 사람은 자신의 소득을 부동산에 넣고 한 사람은 자신의 소득을 정기적금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1970년대. 그래서 30년 동안 부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40년 동안. 그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죠. 그 두 가구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죠. 야, 이 저축하는 것은 바보구나. 뭐 바보라는 말이 좀 그렇다면 저축은 이타적인 행위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저렴한 금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나를 위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냉소적으로 볼 게 아닌 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그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그렇게 저축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비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그게 멍청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순진한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사례를 봤거든요. 누가? 중국과 인도와 베트남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례가 없었다면, 저렇게 저축하면 국가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게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부면은 10년 후에는 이게 몇 억이 되고 이런 걸 믿겠지만,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홍보한 대로 저축을 하면 약속한 대로 몇 억이 되는데, 그때 몇 억 가지고는 집을 못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두 번 속진 않죠. 두 번 속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세 번 속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말을 들으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해지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저축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양심 있는 경제학자들 중에 그 누구도 당신이 저축하면 그 저축한 것만큼 정당한 대가를 30년 이후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자체를 좋은 거라고 전제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반 대중들을 보고 그 화폐를 믿고 그 화폐로 저축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경제학자들 그 가족들도 안 할 일을 일반인들한테 지금 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우리가 뭐 이번 정부의 여러 고위 관료들의 행위를 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부동산을 좋아합니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현상 하나를 놓고 보면서도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양면성, 그 다음에 남들한테는 이렇게 공공성을 얘기하고 본인들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이게 뿌리가 깊은지를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로, 법정화폐로 저축을 해서 30년 후에 찾는 돈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를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면에서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사 놓으면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고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저축보다는 나을 거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사용인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태민만 이렇게 주장하는데 비트코인은 전기를 금융화합니다.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의도했던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채굴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채굴에는 많은 인문학적인 그런 원리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전기를 금융화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 전기를 금융화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발전소들이 전기를 버리는 건 알고 계시죠? 전기를 왜 버리냐? 전기라는 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이게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그 축전지 기술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재료가 그게 히토류예요. 환경을 엄청 파괴시킵니다. 배터리 만들고 이러는 게. 앨런 머스크는 탄소 보조금 엄청 받아가면서 앨런 머스크는 축전지 기술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는 음식처럼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생산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전소들은 예열을 하잖아요. 발전소의 기본적인 원리는 물을 끓여서 그 물로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자석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물을 끓여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끓이느냐, 뭐 석탄으로 끓이느냐, 뭐 석유로 끓이느냐, 가스로 끓이느냐, 아니면은 수력 발전소는 물을 안 끓이네요, 그죠? 수력 발전소는 그냥 그 내려오는 그 힘으로다가 터빈을 돌리는군요. 태양열은 이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진 않더라도 이제 그런 비슷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태양열하고 수력은 좀 예외로 하고 물을 끓이는 전력은 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끓여놓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더 싸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끓이는 게 더 싸겠어요? 끓여놓은 거 유지하는 게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일러를 시키질 않아요. 그냥 계속 끓여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라는 게 안 쓸 때도 있으니까 한번 식혔다가 다시 끓이고 그 온도를 올리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리는 전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보다 버린 전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프랑스에는 원자력 비중이 큰데 70%인가로 알고 있는데 남는 전기를 어떻게 버릴 것이냐에 대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뭐 땅으로 흘려보내야 되느냐? 그럼 뭐 이제 땅으로 흘려보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효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인근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버리는 것을 고민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24시간 아무 때나 채굴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발전소에서 남는 전기를 채굴해놓고 그때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겠죠? 그러면 그것은 비트코인이지만 남는 전기의 치환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남는 전기의 변화된 모습인데 이거 자체는 전기가 아니지만 금융적으로 보면 이게 가치를 갖고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이게 내 남는 전기의 저장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시 전기로 다시 치환하느냐? 이게 금융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기가 막 피크타임 때 막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발전소에서 축적했던 비트코인을 팔아서 전기를 사는 거죠. 전기를 어떻게 사느냐? 여러 방법이 있어요. 남는 잉여 전기를 산다는 개념도 있지만 전기를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도 있잖아요. 피크타임 때. 당신은 전기를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줄게요.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재원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원래 금융이라는 게
남는 데서 모자른 데를 채우는 기법이잖아요. 이것을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체들이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가지고 남는 데서 부족한 데를 채우는 것이 바로 금융인데, 이거 시간과 거리에 의해 가지고 비슷한 거죠. 전기가 남을 때 축적해 놓은 비트코인으로 전기가 부족할 때 그것을 전기로 치환할 수도 있고, 또 전기가 아니라 다른 보상으로 치환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발전 산업에 이 전기를 금융화하는 바로 그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각광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뭐 오태민만 떠드는 수준인데, 요새 이 시대에 비트코인이 막 전기를 쓴다, 앨런 머스크가 전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환경오염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비트코인의 이 용도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뭐 쓸모가 없는 그냥 코드다, 그냥 이런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그런 수준의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7년 전이나 3년 전이라면 이런 질문을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이미 그런 용도로다가 사람들이 다 파악해서 쓰고 있는데, 댓글에다가 그래서 비트코인 쓰는 거 하나라도 나한테 얘기해달라, 뭐 커피 사 먹는 얘기 좀 그만하고요. 커피는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해적들하고 도박꾼들이 쓰는 돈이 진짜 돈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해적들과 도박꾼들이 이 돈으로 나한테 지불하세요, 저는 이 돈만 받습니다 하는 게 진짜 돈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언제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자기의 거주지를 버리고 어딘가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서 쓸 돈이잖아요, 그 돈이. 도망가서 쓸 돈이니까 우주적인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박꾼들하고 해적들이 원하는 돈이 바로 진짜 돈이에요. 뭐 계속 머릿속에 달러니 금융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도박꾼들하고 해적들, 인신 매매범들이 원하는 돈이 무엇일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력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런 잡놈들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걸로 보이는데, 야, 해적들이 좋아하는 돈이야. 이거 도박꾼들이 좋아하는 돈이야. 이거 인신매매범들이 요구하는 돈이야. 세계 어디에서나 요구하는 돈이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비트코인 뭐에 쓰는가, 이 질문이 필요한 질문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티를 너무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